들어보시고 하면 되니까. 자, 우선은 14페이지, 15페이지인가? 네, 15페이지 펴주시고요. 뭐 혹시 그 전에 질문할 게 있으시면 네, 질문을 좀 받고요. 네. 앞에 뭐 이해 다 돼요? 중선 정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시는 분 없어요? 필수예지 5번이요. 넘어가요. 이거는 뭐 정기평가 봐도 무조건 나오겠죠? 니네가 봐도. 네, 자, 이거 무조건 나와요. 자, 이제 내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B 가지고 이제 길이를 나눠라. 뭐, 이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있으면 얘가 0이고, 1이고, 2이고, 3이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내가 요 점을 뭐 A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을 뭐 B라고 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여기 있는 점을 C라고 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보이죠? 몇 칸인지? 지금 5칸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AC랑 BD가 그래서 3칸이랑 2칸으로 나뉘었죠. 네. 그러니까 AB의 길이를 3대2로 나눈 거예요. 길이를. 그래서 3대2로 나눈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내분점. 선분 AB에서 3대2의 B를 나눈 구분되는 점이 뭐냐? 그러면 이게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러면 뭐 길이가 이렇게 칸수가 쉽게 보이면 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좀 분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당연히 뭐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네, B가 이제 여러 가지로 숫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그게 이제 요 밑에 있는 계산 방식이거든요. 자, 계산 방식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지금 좌표가,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였고, B의 좌표가 지금 3이죠. 네. 이해 다 왔습니다. 네. 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고 B의 좌표가 3이고 우리가 B를 3대2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식을 쓰실 때에는 이 B를 더한 게 분모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게 얘가 대각선으로 곱하면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플러스 9죠? 그래서 5분의 5가 되니까 1이잖아요? 이게 내분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이해되실까? 네. 자, 그래서 숫자가 복잡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분점의 좌표를 찍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 얘가 선분 A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B가 M 대 N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선분 BA라고 쓰면은 2 대 3으로 읽어야 돼요. 시작되는 거에서 B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B라고 읽었으면 시작되는 거에서 3대 2였던 거야. 근데 BA라고 선분을 쓰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니까 2대 3인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를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원래는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림을 그렇게 안 그리고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하실 때는 뭔가 좀 헷갈리거나 순서나 이런 게 조금 헷갈리신다면 무조건 좌표 찍어놓고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 하실 때. 안 그러면은 할 줄 아는데도 좀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이 중점식이 있는데 중점식은 쉬워요.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수의 좌표랑 작은 수의 좌표 그냥 더하고 나누기 위한. 네. 그래야지 당연히 가운데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중점을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여기를 봐라. 개념 확인 1을 보자.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 1을 보니까 자, 점 P가 여기 있어요.
A, B의 몇 대 몇이냐 그랬으니까 2대 1이라고 보이시죠? 두 칸 한 칸? 여기서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네모는 선분 AQ의 중점이에요. AQ의 중점이니까 얘도 AQ 1이죠? 그래서 점 P가 되는 거죠. 그냥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분점 P를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뭐 이거 가지고 계산하셔도 되는데, 자, 아까 계산 방식을 생각하면 B를 여기다 쓰시고, 네, B 합친 게 5잖아요? 그래서 5분의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4고 대각선 곱하면 18이니까 네, 5분의 14. 자, 지금 보시면 분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정확하게 이렇게 정수로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자, 지금 B가 1대 5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지금 또 6이죠? 그러면 6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고, 곱하면 6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원래 이것도 좀 줄었어요. 원래 내분점을 배우면 외분점도 배우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요번에 보니까 외분점이 빠졌어. 그러니까 내분점이라고 하면 이런 거거든요. 방금 한 것처럼. 뭐 A고 B고 여기가 C가 있어. 그럼 얘가 2대1이야. 이게 내분점이야. 이렇게. A, B라는 길이를 그 선 안쪽에서 나누는 걸 내분점. 근데 이제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네. 요거랑 요거의 비에 대해서 알려줘요. 2대 3이겠죠? 그래서 2대 3을 이용해서 요거의 좌표를 구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외분점인데, 이제 아예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분점을 배우면 이제 훨씬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네. 그래서 문제가 그래도 많이 쉬워졌어요. 쉬워졌다고. 자, 이제, 여기 개념 3번을 얘기하면, 요거 먼저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아까는 제가 수익선 하나를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자르면, 뭐 이런 식으로 몇 대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차피 좌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표로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1,2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5,6이다. 네. 그랬을 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얘랑 얘의 B가 몇 대 몇으로 할까? 2대1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여기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려면 뭘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어차피 얘가 지금 여기가 1대2라고 내가 2대1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은 이 가로도 2대1이어야 돼. 이 세로도 2대1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인 거야. 각자 그냥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계산해보면 내가 2대1이라고 했고, 좌표도 내가 1,2랑 5,6이라고 했어. 그러면 x좌표 뭐 따로 구하면 b를 더하니까 3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10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1이니까, 네, 1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b가 3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0이고, 이렇게 곱하면 14. 그래서 이 좌표가 3분의 11, 3분의 1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려운 건 없죠. 아까 했던 방식이 이거였는데 그걸 y 값도 또 하는 거야. 두 번 하는 거죠. 그냥 x 따로 y 따로.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추가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냥 공식 하나 지금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이제 계산을 해라. 1번에 얘가 2대1이다. 그러면은 b 분모는 3이고 이렇게 곱하면 10이고 이렇게 곱하면 2니까 12. 그 다음에 y도 분모는 b 더하면 3이고 이렇게 곱하면 2고 이렇게 곱하면 3이니까 5. 그래서 p의 좌표는 4,3분의 5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얘가 지금 1대2다, 이제. 그럼 얘도 b가 3이겠죠? 그리고 x 먼저 하면 5고 4니까 9. 얘도 3일 거고 y 하면 이번에 1이고 6이니까 7. 그래서 q의 좌표는 3,3분의 7이다. 그 다음에 중점은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얘랑 더하고 나누기 2니까 2분의 7. 얘랑 더하고 나누기 2니까 2분의 4니까 2가 되겠죠. 이러면 중점. 괜찮아요? 자, 계속 이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만. 이제 뒤에 문제들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요거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제 미지수를 집어넣겠지. 그러니까 좌표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하나 없애고 뭐 요런 거 하나 없애고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B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이용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우리 무게중심 언제 배웠어요? 닮음할 때 배웠어.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 여기서 좀 유의를 해야 될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 개념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마름모, 평행사 변형,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 2학년 때 뭐 도형하면서 배우잖아요. 그거는 기본 지식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뭐 설명할 때 계속 그게 이용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무게중심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이렇게 나눠보면 2대1로 나누게 되고,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고,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이쪽도 2대1이고, 이쪽도 2대1이다. 그리고 우리는 얘 무게중심이라고 쓴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우리가 B를 써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 큰 거랑 이 작은 거 무게중심 똑같죠? 왜냐하면 여기도 2대1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2대1이니까 여기가 3이어서 3대1대2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기억나요? 안 날까봐 그냥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왔나? 안 나? 안 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얘기했으니까. 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은 공식을 외우면 문제는 이게 제일 쉬워. 네. 그냥 공식은 뭐냐면 좌표가 당연히 점이 3개 있으니까 X좌표도 3개 있고 Y좌표도 3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X좌표 3개를 그냥 다 더하고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야. Y좌표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그게 무게중심 좌표야. 그러니까 공식은 되게 간단해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왜 저렇게 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 것 뿐인 거지. 자, 이제 왜 저렇게 됐냐면 뭐 여기 그림에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 그림에 삼각형이 있으면 우리가 배운 걸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방금. 자, 뭐 A좌표를 X1, Y1이라고 했고 B좌표를 X2, Y2, C좌표를 X3, Y3라고 했어. 그러면은 무게중심의 특징이 뭐야? 무게중심을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2등분 된다잖아요. 2등분 됐다는 얘기는 얘가 중점이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랑 더하고 X2 더하기 X3를 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나타낼 수 있는 게 Y2 더하기 Y3를 하고 나누기 2에도 이게 M의 좌표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요거 보는 거예요. A랑 M. 여기 보면은 무게중심이니까 1대2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A랑 M이 2대1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여기 있겠지? 그게 X1, Y1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A에서 M으로 읽었으니까 2대1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AM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1대2 이렇게 잘못 쓰시면 또 답이 계산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알파벳 제대로 보라 그랬죠? 선분 AM 생각했으면 여기서 읽어야 되고, 예를 들어 선분 MA라고 생각했으면 1대2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위치가 바꿔놨어야 됐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규칙을 하나로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 좌표도 써주고 B도 위에다 써줘서 그 순서에 맞춰서 대각선을 곱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지겠죠. 그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B를 합치면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곱하고, 얘가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곱하니까 약분되니까 x2, x3 남고, 얘가 이렇게 곱하면 x1이 남으니까, 분자에 x1, x2, x3가 남는 거야. 이게 아까 x 좌표였죠. 이게 끝이에요. 중점 구한 다음에 다시 내분점 2대1로 한 거다. 자, 그럼 똑같은 y도 마찬가지겠죠? 얘랑 곱하면 약분돼서 x2, y3고, 얘랑 곱하면 x1이니까, 그걸 또 b를 합치는 3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공식이 된 거죠. 그래서 y2 플러스 y3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뭐, 그 다음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걸 생각해 보신다면, 이렇게 무게중심을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2대1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여기가 3대1대2라 그랬어.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쪽 도형도 무게중심이 얘기 때문에 1대2로 나눈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요거의 무게중심과 요거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고요. 그러면 좌표를 A, B, C를 알려줬다면 그냥 A, B, C의 무게중심 구하면 그냥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다. D, E, F 좌표 몰라도 된다. 네, 이 얘기예요. 네. 반대로 D, E, F의 좌표를 이용해서 A, B, C의 무게중심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얘 D, E, F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좌표가 있을 때 그냥 구하시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x끼리 다 더해. 1 더하기 4 더하기 3 하니까 6이잖아요. 6 나누기 3. y끼리 다 더해. 3, 1로 더하니까 9잖아요. 9 나누기 3. 그래서 2,3이 무게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어렵진 않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끝내면 너 이 유형 못 풀 텐데요. 필수 예제. 네, 저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자, 뭐, 1번은 풀 수 있겠네. 1번은 그대로네. 내용이 그대로네. 1번. 자, 피해자표 구해라. 얘기했는데 2대3이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보시라 그랬어요. 선분 AB니까 2대3이라고 쓴 거예요. AB로 돼 있어서. 네. 여기가 BA였으면 3대2라고 썼어야 돼요. 자,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B는 당연히 5죠? 분모는? 쓸 수 있는 거, Y도 똑같겠죠? 대각선 곱하면 2고, 대각선 곱하면 18이니까 20이네. 얘는 대각선 곱하면 2고,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고. 그래서 P의 좌표는 4, 마이너스. 이게 답이다. 자, 다시. Q의 좌표. 4대1이래요, 이번에. 그럼 B를 합치면은 5분의겠죠? 네, 먼저 써놓고. 자, 4랑 1이랑 곱해서 4고, 6이니까 10이네. 4고, 마이너스 4니까 0이네. 2, 0. 이게 Q의 좌표. 끝난 게 아니죠? PQ에 또 뭐 구하래요? 중점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더하고 나누기 2죠? 그럼 중점은 4 더하기 2에 나누기니까 3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0에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중점은 3, 마이너스 1이다.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씩 그냥 구하시면 돼요. 네. 자, 필수 예제 1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필수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문자가 있더라도 방법이 바뀌지는 않아. 네, 자, 그래서 방법은 동일하다. 지금 보면 좌표가 있고
얘가 지금 b인데 b를 그냥 문자로 가르쳐 준 거죠. 7대 1-t. 그랬을 때 내분점이 점 p가 1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네, 양수가 나와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분점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b를 먼저 쓰니까 얘랑 더하면 1이죠. 분모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1이니까. 자, 이제 대각선을 곱하면 얘가 6t고 이렇게 곱하면 1-t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 2t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분배 법칙 하니까 2-2t 그러니까 얘는 5t 플러스 1,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1사분면이라 그랬잖아요. 부호가 둘 다 양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5t 플러스 1도 양수라고 정리하시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2도 양수라고 정리하시고 자, 정리하시면 넘기시면은 t가 뭐야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4t 마이너스 2에 바뀌어서 t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겠네. 자, 부등식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운 거잖아요. 겹치는 걸 답으로 쓰셔야 되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자, 근데 안 끝났어. 원래 계산은 요거야. 근데 지금 답이 얘죠? 네. 왜 얘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B. 자, 얘는 B잖아요. B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얘네들은 양수여야 돼. B는. 그러니까 T도 양수여야 되고 1-T도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T가 얘는 그대로고 얘는 네, 넘기면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T가 1보다 작다니까 지금 얘 가지고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안에 수직선을 그려보면 0이랑 1 안에 지금 아까 구한 빨간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2분의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안에 겹치는 게 뭐냐 그랬으니까 얘는 거죠. 그래서 답이 t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답이 됩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네. 범위를 부등식을 배우셨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그냥 계산하는 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조금씩 어려워져요. 수호 벌써 눈 풀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자, 요것도 이제 얘기를 해보겠는데, 자, 요거는 처음이니까 우선 좌표를 그려볼게요. 네. 자, A가 4,6이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기가 A. B가 2,0이야. 여기가 B. C가 6, 마이너스 2야. 6, 마이너스 2. 여기가 C. 자, D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왔죠. 우리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행사변형 모양처럼? 이해되시죠? 네, 이 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양만 있니?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기에서 이제 D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D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의 이제 성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사변의 성질은 뭐죠? 뭐가 있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고. 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고, 마주보는 가의 크기 같고,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죠? 두 쌍이. 네, 뭐 그런 것들. 자, 여기서 이용할 거는 정의 사용하는 거예요.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하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얘가 1차 함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선 자체가. 그러면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1차 함수로 생각하면 뭐야?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지. 1차 함수도 기억해요? 해가 특수한 경우만 있었잖아. 해가 무수히만 일치한다. 평행하다. 요거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고. 요거랑. 좌표는 다르더라고. 그러면 이제 요걸 보는 거야.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6이잖아? 기울기 구하는 식이 뭐예요? 1차 함수에서. 네, 지금 까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알아야 돼. 이 다음 단어는 1차 함수야. 예? 네.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야. 네, 이 다음, 어차피 알아야 돼. 네. 네, 이 다음 단어는 1차 함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 구하는 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이 플러스 2고 네, y의 증가량이 플러스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플러스 2랑 플러스 6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플러스 2를 해주면 뭐야? 8이죠. 얘한테 플러스 6을 해주면 4니까 뒤에 좌표가 8,4. 이해되세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 거야. 중학교 거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제 헤매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개념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르면 또 어차피 제가 설명해야죠. 뭐 어떡할 거야. 그치? 네. 개념 이해 생각이 안 나면 설명해야지. 자, 그래서 뒤에 좌표가 8,4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또 제가 아까 안 끝났어 설명. 얘도 된다 그러지 않았어? 얘는 왜 답이 없죠? 그쵸. 자, 요거 잘 보라 그랬어요. 얘가 A, B, C, D. 자, 이게 괜히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도형은 선분이 가는 순서대로 쓰는 거야. 알파벳을. 근데 여기가 D라고 생각하면 A, B, C, D 이렇게 가잖아? 안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가 맞아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D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 구하시면 안 돼요. 네, 문제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구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익숙해지신다면 그러면은 솔직히 이 그림을 안 그리고 구할 수 있긴 하죠. 지금 보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좌표로 보여주고 약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렸지만 여기 풀이 보시면은 그냥 평행사변 그려놓고 좌표 아무 데나 쓰는 거야. A, B, C, D 알파벳 써놓고 어떻게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뭘 계산해도. 그러니까 이 위치가 지금 우리가 있는 좌표 위치랑 똑같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방식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려놓고 그냥 바로 푸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으로 가라. 가로 2번은 마름모래. 네, 마름모도 기억하세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내면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이 등분한다. 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당연히 그리고 평행사변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다. 네. 자, 그거 생각하시고 또 좌표를 그릴게요. 처음이니까 좌표 그려주는 거예요. 나중 되면 안 그려. 그냥 푸는 게 훨씬 쉬워.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가 6,4고요. 그 다음에 D가 2,6. 둘. 자, 여기가 2,6이고요. 자, A랑 B가 애매하게 나왔네요. 다른 색으로 좀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A는 지금 쉽게 A,2라는 얘기는 이게 Y잖아요. 요게 Y는 2라는 거 알죠? 요 선상에 A라는 점이 있어야 되고. 그지? 자, 지금 여기 알파벳도 써놔야 되겠다. 얘가 C였고, 얘가 지금 D였었죠? 자, 이번에 이제 얘를 보면, 네, 지금 뒤에가 0이라는 얘기는, 네, 지금 하나는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 도형이 마름 모라 그랬으니까 네. 우리가 대충 봐도 모양이 마름모처럼 그려보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겠죠? 네. 자, 이런 모양이겠죠, 대충.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마름모가 된 거다. 그래서 여기가 A의 좌표고, A, E, 여기가 B,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자, 이제 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다른 걸 보시면, 우리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2에서 6 빼고 제곱이잖아. 16이죠? 6에서 4 빼고 제곱이잖아. 4죠? 그러니까, CD의 길이가 지금 루트 20이라는 거 알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근데 말은 뭐래매? 그럼 얘도 루트 20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얘랑 얘 가지고 요 식을 다시 쓰는 거예요. AD는. A가 그래서 A에서 2 빼고 제곱하고 2에서 6 빼고 제곱하고 얘랑 얘랑 이제 같아야 되겠죠. 제곱은 어차피 제곱하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A-4A 플러스 4 플러스 16이 20.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A로 묶으면 A-4가 0이니까 2차 방정식이어서 A가 하나는 4고 A가 하나는 0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 A는 0보다 크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A가 4예요. 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B도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얘도 똑같이. 얘도 하면, 근데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지금 구하는 방식. 자, 우선은 B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A-6의 제곱이고, 빼고 제곱하면 16이죠? 자, 이게 또 20이 됐겠죠. 그러니까 A-6의 제곱이 4니까 A-6이 플러스 마이너스 2여서 A가 하나는 네, 지금 하면 뭐가 되냐? 하나는 4가 되고 A가 하나는 8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8은 또 안 되겠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걸로 생각해봤을 때 8로 가면 여기는 6보다 더 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 자, 이런 방식으로 B도 구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뭐 A만 구했는데 B를 지금 잠깐만 왜 B를 이렇게 썼냐? 잘못 썼네요. B를 왜 A라고 쓴 거야? 아무튼 B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B였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하나 더 있어요. 이걸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름모는 수직이 등분한다고 그랬죠. 여기가 중점이죠. 이렇게 길이가 같고 이렇게도 길이가 같은 네 개가 다 이렇게도 길이가 같으니까 네 개가 다 같진 않죠. 자, 그러면은 중점 구하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A 더하기 6 나누기 2고 중점이 얘랑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3이죠. 이게 중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도 중점을 구하게 된다면 B 더하기 2 나누기 2 한 거랑 6 더하기 0 나누기 2 한 거니까 3은 똑같네요.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6이랑 2분의 B 더하기 2가 같아야 돼서 이는 이제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아까 A가 4라는 것도 이제 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야. 그럼 B가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럼 B가 8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8 맞나?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A,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렸지만 이 모양이 아니었던 거죠. 4였으면은 이런 모양이었어야 돼. 실제 그림은 이 모양이었던 거죠.
요런 말은 뭐야? 그지? 4가 이쯤 돼 있을 거고, 8이 이쯤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아까 길이가 따로 하셔도 되고, 네. 저렇게 중점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유형이 몇 개 남았냐? 2개 더 남았어요. 근데 뭐 필수예제 5번은 무게중심이니까 그거는 솔직히 할 게 없어. 그냥 구하면 되니까. 요거 하나 남은 거야. 자, 필수예제 4번 요거는 이제 또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또 중학교 걸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요? 이거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짱구 엉덩이야? 이상한 게 떠오르지 마시고요. 짱구 엉덩이가 뭐야? 이거 기억 안 나요? 닮으면서 이거 배웠어. 닮으면서 뭐였죠? 이제 저거랑 했을 때 뭐. 그게 뭐냐고요? 그거 뭐라고 얘기해? 그게 짱구 엉덩이야. 그게 짱구 엉덩이야? 전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 이거 가계 이등분이죠. 네, 내각의 이등분. 공식이 뭐였어요? 요거랑 요거의 비랑 요거랑 요거의 비. 이게 짱구 엉덩이야? 뭐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짱구 엉덩이로 합시다. 그러면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짱구 엉덩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를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는 게 예구하는 거잖아요. 구해야 되는 부분이 요 D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요 B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길이를 아니까 요 길이를 구해서 B를 확인하면 내각이 이등분이니까 얘랑 B가 같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2에서 마이너스 4 빼고 제곱이니까 36이고 그 다음에 6에서 마이너스 2 빼고 제곱하니까 64죠. 그러니까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10이야. 네. 반대로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16이고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9니까 얘는 5네요. 그러니까 B가 나왔죠? 2대1이라는 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아진 거죠. 여기가 2대1이야. 그럼 이제 식을 쓰면 2대1 쓰고 좌표 써야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제 이거면 이제 씌워준 거죠. 그래서 분모는 3이고요. 네. 대각선 곱하시면 12 마이너스 4니까 8. 얘 대각선 곱하시면 6 마이너스니까 4. 그래서 D의 좌표는 3분의 8, 3분의 4다. 이렇게. 이해는 되시죠? 내각의 2등분이다. 그럼 외곽의 2등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래 모습이 있겠네. 이거요. 손톱 뭐야? 학교에서 손톱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손톱? 이거잖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등분인가? 그러면은 지금 요거랑 요거의 비가 요거랑 요거의 비랑 같다. 이게 뭐가 대체 고래야? 대체 니네 학교 선생님 어떻게 가르쳐주는 거야? 어디가 와서 고래야 이게? 새우? 허덕이는 거 같잖아요. 허덕이는 거 잘 모르겠어요. 맞죠? 어디에 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상상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것만 하면. 저는 솔직히 맞아, 모르겠어요. 그 물을 밖으로 약간 얼굴만 나온 고래는 있거든. 저는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전혀 지금 니네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 멸치. 자, 이제 마지막 필수예제 5번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자, 필수예제 5번은 A, B, C가 있는데 그거의 무게중 좌표가 2,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이거 3개 더하시면 돼요. A 더하기 7 나누기 3함 요거랑 이렇게 3개 더하시면 뭐 3분의 B 플러스 6이죠? 그게 지금 무게중심이 2,3이니까 이렇게 같겠죠? 네, 그래서 3분의
a 플러스 7이 2고 3분의 b 플러스 6이 3이어서 a 플러스 7이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 플러스 6이 9니까 b가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뭐 쉽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양이 지금 이거죠. 2번은 ABC인데 그거의 중점을 이렇게 만들었던 얘기잖아요. 이거의 중점이 여기가 DEF다.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얘 무게중심 구하면 끝나는 거야. 자, 밑에 보시면 풀이는 막 중점 다 구해놨죠? 중점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원래대로 요거 가지고 그냥 바로 무게중심 구하면 답은 똑같이 1,3분의 5가 나와. 이해되시죠? 설명 끝. 네. 우선은 이제 풀어볼까요? 5-3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도 좀 낼까요? 베이직 엑셀은 어디까지 낼까? 우리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네, 12까지 했어요. 15까지 하는 13, 13, 9개, 13, 조용히 해. 12까지. 네. 12까지. 완벽하다. 저거지. 아, 도현이가 미쳤구나. 하루 정도는 베이스 안 해도 되는 아, 뭐, 기본 계산하는 거 뭐. 어디까지 있나 좀 보죠. 뭐. 15까지 해봐. 정말. 15까지 할게. 13, 14, 15.